반갑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우리 2017년 2회차 고졸 도덕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제 앞에 1회차하고 비교해서 난이도는 조금 올라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수험생분들이 이제 저랑 같이 이제 해설을 하다 보면은 당연히 우리가 공부한 이런 교과 내용 안에 있는 내용들이긴 해요. 그런데 실제 이 문제지를 그 긴박한 시간이 이렇게 계속 가잖아요. 딱 정해져 있는 시간에 우리는 풀어야 되는데 실제 수험장에서 이 문제를 딱 봤다고 한다면 체감 난이도는 이제 좀 높을 수 있습니다. 그걸 감안해서 이제 해설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번부터 보시면은요. 다음 내용이 공통으로 설명하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그렇게 어려운 게 없어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도리 이렇게 되어 있죠. 부모님을 공경한대요. 이 여기서 답이 나왔죠. 자,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 자, 이게 뭡니까? 바로 효도하는 거죠. 효도. 자, 효도하는 겁니다. 자, 일단 1번은 굉장히 쉽게 나왔어요. 제가 근데 체감 난이도가 좀 어렵다 그런 의미가 뭐 이렇게 문제가 전반적으로 다 어렵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몇몇 문제가 이제 좀 어렵다라는 거죠. 자, 노인 공경의 실천을 위한 도덕적 기초. 계속해서 부모님을 공경한다. 노인을 공경한다. 이게 핵심이죠. 자, 답은 나왔고요. 평화는 뭐 따로 설명할 게 없고요. 그렇죠? 자율도 마찬가지로 제가 따로 설명할 게 없죠. 자, 우애는 이제 형제 자매 간의 사랑이죠. 그래서 우애는 이제 형제 자매 간의 사랑이다. 자, 이 정도는 다 하실 겁니다. 자, 올바른 토론 방법으로 적절한 것. 자, 일단은 토론의 과정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놓을게요. 충분히 시험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제 초반부에서 토론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그렇죠? 토론. 그래서 자, 주장하기, 그 다음에 반론하기. 자, 뭔가에 대해서 주장을 하잖아요. 그럼 상대방이 그걸 반론을 하죠. 그럼 어떡합니까? 수긍합니까? 아니죠. 그럼 토론이 아니죠. 재반론을 해야겠죠. 재반론하기. 자, 여기까지는 어려운 거 없으시죠? 자, 마지막에 이제 반성과 정리하기. 자, 반성과 정리하기. 자,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올바른 토론 방법. 소수의 의견을 무시한다. 그럼 안 되겠죠? 소수의 의견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토론할 필요가 없죠. 근거가 없는 반론을 제시한다. 반론을 제시할 때는 근거가 있어야겠죠. 그래야 이제 올바른 토론이죠. 자기 어떤 주관적인 생각, 자기만의 어떤 느낌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근거가 있어야죠. 근거. 그 다음에 자신의 발언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겠죠. 그래요. 열린 마음으로 상대방의 비판을 수용한다. 자, 이렇게 하셔도 되고 자기 생각에 오류와 그다음에 내 생각에도 한계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 한계 가능성을 인정해야겠죠. 자, 됐죠? 자, 프롬이 주장하는 사랑의 기본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거. 자, 일단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자, 우리 책에는요, 이제 이렇게 정리가 돼 있죠. 자, 관심 해갖고 요거는 우리 책의 이제 보호 이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자, 혹시라도 책하고 내용이 명칭이 좀 틀려갖고 헷갈리실 분들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집착은 틀렸습니다. 일단 집착이 틀렸고요. 이해. 자, 이해해야겠죠. 그 다음에 배려라고 돼 있죠. 배려. 자, 상대방에 대해서 이제 배려하는 것도 있지만 상대방에 대해서 이제 책임감을 다하는 것도 있습니다. 책임. 같이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존경.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자, 프롬이 제시한 거예요. 그래서 관심, 이해, 배려, 존경 이런 건 암기해 주셔야겠죠. 이렇게 이제 네 가지로 구성된 거 있죠. 아니면 뭔가 요소가 세 가지로 구성된 거는 진짜 시험 문제 내기 좋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스턴버그가 제시한 또 사랑의 요소가 있죠. 스턴버그 같이 하나 알아둘게요. 스턴버그가 제시한 거 지금 프롬이고 이 문제는 자, 스턴버그도 약간 유사한데 좀 틀립니다. 친밀감, 열정, 책임감 체크해 주시고 책임감. 자,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다음에서 설명하는 덕목. 성품과 행실이 올바르고 탐욕이 없는 상태. 자, 탐욕이 없다는 건 뭡니까? 욕심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바람직하고 깨끗한 공직자가 갖춰야 할 덕목이니까 자, 이것은 뭡니까?
우리 특히나 이제 그 뇌물 없고 깨끗한 공직 비리 없고 이렇게 청렴한 사회, 청렴이라고 하죠. 청렴. 경쟁은 따로 설명드릴 게 없죠. 복종도 그렇고 평등도 뭐 여기서 딱히 뭐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선택지는 넘어갈게요. 자, 한민족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하는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자, 한민족 네트워크는 말 그대로 우리 한민족들 있잖아요. 한민족. 우리랑 같은 민족이죠. 자, 국내외 거주하는 우리 한민족들의 네트워크입니다. 연결망이죠. 그렇죠? 특히 이제 외국에 거주하는 이 우리 한민족과 그렇죠? 우리 민족과 예를 들면은 뭐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끼리 이제 상인들끼리 이렇게 모임을 한다든가 이런 거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끼리 이제 뭐 연락처를 서로 공유하고 아니면은 온라인의 어떤 SNS 서비스를 이용해서 서로 교류하고 뭐 이런 거 생각하시면 쉽겠죠. 한민족 네트워크. 구축해야 하는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 민족의 통합과 번영을 위하여. 좋은 거는 좋은 겁니다.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한민족의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한 거죠. 약화시키기 위한 게 아니라. 그렇죠? 재외동포의 권익을 신장하기 위하여. 자, 이런 게 필요하죠. 자, 그다음 문제. 가에 들어갈 윤리적 용어. 도가의 이상적인 삶의 자세. 도가라 그랬습니다. 지금 도가. 그러니까 공부 조금 하신 분들은 벌써 답 나왔습니다. 억지로 무엇을 하지 않고 자연의 순리대로 따르는 삶. 자, 이건 뭡니까? 자, 무의자연이죠. 무의자연. 자, 그 밑에 그 다른 선택지. 정명. 공자가 얘기한 거죠. 그렇죠? 임금은 임금다워야 하고 그다음에 신하는 신하다워야 하고 부모는 부모다워야 하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 이름에 걸맞게 자기의 그 이제 그 지위에 따른 그에 맞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정명. 자기 어떤 그 신분이나 아니면 그 지위에 걸맞는 그런 역할을 충실히 해야 된다. 자, 이런 이제 의미를 담고 있죠. 그 이름에 걸맞게 행동을 해라 이겁니다. 연기설은 뭐예요? 연기설. 불교에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단편적으로 이해하시면 서로 다 연관돼 있는 거죠. 연관돼 있는 거, 연결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호 의존성을 얘기해요. 상호 의존성. 자, 쉽게 정리합니다. 홍익인간 다 아실 거예요. 우리 건국 이념이잖아요, 그죠? 단군 신화에 나오는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는 인간이죠. 자, 이런 개념입니다. 자, 됐죠?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상부상조의 전통. 자, 노동력이 부족할 때 수시로 이웃사람끼리 도움을 주고 받는 자, 핵심이 뭡니까? 1대1의 노동교환이라고 나와 있죠, 지금. 자, 1대1의 노동교환입니다. 요즘도 이제 이거 많이 하잖아요, 아파트에서. 하루는 이제 201호에서 202호 아이 같이 봐주고 다음에 202호에서 201호 아이 같이 봐주고 이렇게 1대1의 노동교환. 오늘 내가 이거 너 도와줬으니까 다음에 내가 너 이거 도와줄게. 이런 개념이죠. 1대1의 노동교환. 품앗이입니다. 품앗이. 품앗이. 개는 뭐예요? 개. 자, 개는요. 친선 혹은 친목. 집단적인 어떤 이익을 도모하는 거죠. 이게 이제 개예요. 자, 그다음에 품앗이는 1대1의 노동교환이라면 이거하고 대비되는 의미가 그게 바로 두레죠. 두레. 지금 선택지 몇 번입니까? 2번에 나와 있죠. 두레. 그래서 이거는 집단 노동을 하는 겁니다. 1대1 개념이 아니라 그래서 이거는 공동 노동 조직이에요. 다 했죠. 그다음에 향약. 자, 향약은 이것도 헷갈릴 수 있겠네요. 지금 그 보시면 이웃끼리 서로 도움을 준다 이런 얘기를 해갖고 그다음에 상부상조가 언급됐잖아요. 향약도 상부상조긴 해요. 상부상조. 그다음에 권선징악. 자, 착한 사람은 상을 받고 악한 사람은 벌을 받는다는
권선징악을 이제 도모하기 위한 향촌의 자치 규약이죠. 그래서 향약의 4대 동목 있잖아요. 뭐 덕업상권, 예속상규, 환난상률 들어보셨죠? 그겁니다. 향약은. 그래서 향촌의 자치 규약. 됐죠? 자,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주제는 학교 폭력입니다.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폭행, 따돌림 등에 의하여 신체적 및 정신적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 어떻게 예방할까요?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친구 간의 기본 예의를 지키고 친구가 괴롭힘을 당할 때 방관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그거는 도덕적 실천 의지가 없는 거죠. 우리 중졸에서 배우는. 도덕적 사고는 해요. 아, 저러면 안 되는 건 알지만 어떤 행동을 취하지 않는 거죠. 도덕적 실천 의지가 없는 거죠. 그거는. 도와주고 해야겠죠. 그래서 이게 없는 거예요. 방관하는 건. 이렇게 되면 잘못된 거예요. 친구를 이해하고 배려하도록 노력한다. 어려운 거 없습니다. 사이버 공간에서 실천해야 할 바람직한 행위. 자, 이른바 네티켓, 그죠? 네티켓. 책임을 회피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사생활을 침해해도 안 되고 악성 댓글 달면은 요즘 같은 세상에 잡혀가요. 바른 언어를 사용했죠. 그렇죠? 바른 언어. 이게 이제 또 그 사이버 공간에서는 익명성이 있잖아요. 익명성, 그죠? 익명성. 자기 존재를 드러내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요. 익명성. 그러니까 이제 무책임한 행동이 나타나죠. 자, 다음에서 설명하는 응용 윤리학의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자, 윤리학은 크게 이론 윤리학과 응용 윤리학이 있잖아요. 자, 이렇게 나눌 수 있죠. 그럼 이론 윤리학은 뭡니까? 이론 윤리학은 덕윤리, 그죠? 기억나시나요? 의무론, 그 다음에 공리주의, 이게 가장 대표적이에요. 나머지 다 응용윤리학입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이론 윤리를 활용하여 현대인의 삶의 영역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윤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학문 분야다. 학문 분야. 그래서 되게 많죠. 뭐 생명윤리도 있고, 뭐 환경윤리도 있고, 그죠? 그다음에 뭐 정보윤리도 있고, 뭐 기타 등등 되게 많죠. 다 열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론 윤리는요, 어떤 원리를 연구하잖아요, 그죠? 교과서적인 이런 어떤 원리, 규범, 그죠? 그래서 도덕적인 판단 기준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자, 응용윤리는 제10년에도 나온 것처럼 이걸 활용해갖고 뭘 한다고요? 사회 문제를 해결한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다양한 윤리 문제를 해결한다. 뭔가 실천을 하고자 하는 거죠. 자, 이런 개념이죠, 그렇죠? 그래서 덕윤리는 일로 들어갑니다. 뭐 평화, 정보, 문화, 그죠? 그 다음에 뭐 생명 등등등 다 일로 들어갑니다. 자,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윤리적 자세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연 친화적인 삶을 실천한다. 생태계 보존을 위해 스스로 욕심을 절제하고 미래 세대와 자연을 위한 책임의식을 갖는다. 이것이 바로 이른바 지속 가능한 발전이잖아요. 그렇죠? 자연을 정복하려는 인간 중심적 사고는 좋은 게 아니에요. 인간 중심적 사고는 좋은 거 아니라 그랬죠? 자, 이거는 바로 도구적 자연관이죠. 자연을 도구로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 중심적 사고는 이제 자연과 인간을 이분법적으로 이해해요. 이분법적으로. 자, 그래서 자연을 뭘로 이해한다? 도구, 정복 대상으로 이해한다. 이런 겁니다. 좋은 거 아니죠? 자, 도전 골든벨이 나왔어요. 도덕 골든벨. 이것은 초기 로마의 귀족들이 평민보다 앞장서서 솔선수범한 데서 유래한 말로 사회 고위층이나 고위공직자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도덕적 의무다. 이게 뭔가요? 좀 어려워. 이거는 모르면 못 푸는 겁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죠. 파놉티컨은 뭐예요? 벤담이 얘기한 원형 과목이잖아. 원형 과목. 파놉티컨.
그래서 이렇게 요 위에 이렇게 감시망이 요 위에 있잖아요. 그래서 동그랗게 해야지. 동그랗게. 감옥이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 이렇게 원형 감시망이 위에서 여기서 이제 밑에를 내려다보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다 내려다보는 거죠, 위에서. 그러니까 이제 밑에 죄수들은 위에서 내려다본 이제 자기가 다 감시받고 있는 거를 느껴서 스스로 이제 어떤 행동을 절제하고 그다음에 스스로 이제 반성하는 이제 이런 원리인데, 그 당시에는 어떤 인권 문제가 제기돼서 실제 실현 안 됐지만 지금의 어떤 그 이제 교정 시설에는 이런 원리가 도입돼 있죠. 파놉티콘. 톨레랑스는 뭐예요? 관용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관용. 나와 다름을 인정하고, 그렇죠, 비판을 허용하는 거죠. 관용. 뉘른베르크 강령은요, 우리가 공부했던 건데 이거하고는 전혀 별개죠. 뉘른베르크 강령은 의학 그 실험, 생명윤리 이쪽에서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허용 가능한 의학 실험을 규정해 놓은 강령이에요. 허용 가능한 의학 실험. 허용 가능한 의학 실험을 규정해 놨습니다. 이 강령. 자, 이렇게 해 놓으시면 우리가 선택지를 다 정리했죠. 자, 그러면은 좀 지우고 여기부터 좀 지우고 다시 좀 진행을 할게요. 자, 공리주의 나왔네요. 안 나오면 섭섭하죠. 공리주의. 자, 벤담의 이제 양적 공리주의와 존 스튜어트 밀의 질적 공리주의가 있죠. 자, 공리주의하고 지금 의무론하고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행위의 옳고 그름은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이거예요. 결과. 그죠? 의무론은 동기 이런 걸 고려하잖아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은 맞죠. 자, 동기가 중요하다고 한 건 의무론입니다. 그리고 의무의식에 따라 행동해야 된다는 것도 의무론이죠. 대표적으로 칸트. 그래서 기억 니은이 맞는 겁니다. 자, 가로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자,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다고 했을 때는 자칫 헷갈릴 수 있어요. 공정하게 각자의 몫을 분배한대요. 공정한 분배가 뭡니까? 정의죠. 이게 바로. 이게 핵심입니다. 공정한 분배. 자, 사회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사회 제도가 갖춰야 할 기본적인 요소이다. 사회 제도 중에 하나. 그럼 여기 들어갈 만한 건 뭐가 있습니까? 근데 이 내용을 모르더라도 여기 지금 가로에 들어갈 만한 건 정의밖에 없어요. 그렇죠? 모방은 뭔가를 따라하는 거고, 소외는 뭐예요? 소외. 이게 뭔가 배제시키는 거잖아요. 그때 우리가 소외한다 그러잖아요. 소외감 느낀다 하잖아요. 배제시키는 거죠, 어딘가에서. 일탈은 다 아실 거예요. 일탈은 뭔가 이제 비정상적인 거죠. 정상에서 어긋나는 거. 정상적 범위에서 벗어난 거죠. 근데 이 정상적이라는 것 자체가, 자, 이제 우리 수험생분들이 워낙 그 연령대가 다양하다 보니까 아마 이해를 하신 분도 있고 이해를 못 하신 분도 있을 텐데, 제가 중학교 때는요, 앞머리가 4cm 이상 내려오면 비정상적인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머리를 못 길렀죠. 근데 지금 큰일 나죠. 그렇게 하면 막 가위로 잘랐어요. 자, 이 정상적이라는 의미 자체가 굉장히 그 상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와 지역에 따라서 정상의 범위가 어디에는 정상이고 어디는 비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일탈의 개념은 굉장히 상대적인 거죠. 자, 다음과 같이 주장한 윤리사상가. 윤리 역시 생명 외경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벌써 공부하시면 답 나왔죠. 생명 외경 사상. 자, 생명을 유지하고 증진하며 고양시키는 것은 선이며 생명을 파괴하고 해를 끼치는 것은 악이다. 그래서 생명은 정말 존경스럽고 경이로운 거다. 이런 거죠. 자, 누구예요? 생명 중심주의. 자, 슈바이처죠. 슈바이처. 그래서 지금 슈바이처는 대표적인 생명 중심주의로 분류가 됩니다. 슈바이처는 생명 중심주의. 자, 아까 인간 중심주의 있었잖아요. 도구적 사고 별로 안 좋은 거라 그랬죠. 그다음에 동물 중심주의도 있고 이제 생명 중심주의, 생태 중심주의 이런 거 있잖아요. 생태주의도 있고. 그래서 생명 중심주의 대표적인. 자, 이거하고 대비되는 게 바로 이제 나머지 선택지에 나와 있는 바로 아까 얘기했던 도구적 자연관입니다. 인간 중심주의.
이거는 인간 중심주의. 자, 베이컨 아는 것이 힘이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아는 거는 과학 지식이잖아요. 그 과학 지식을 이용해서 자연을 정복해야 된다. 인간에게 유용하게 써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죠. 자, 그래서 이제 베이컨은 이쪽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데카르트. 자, 데카르트는 무슨 말을 했어요? 자연은 기계에 불과하다. 딱 도구적 자연관이죠. 척하면 척이에요. 아리스토텔레스 뭐라 했어요? 동물은 인간을 위해 존재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아리스토텔레스. 동물은 인간을 위해 존재한다. 됐죠? 자, 정리했어요. 니부어 나왔어요. 니부어. 안 나오면 진짜 섭섭한 분이 니부어죠, 대표적으로. 자, 니부어는요, 사회에서 일어나는 각종 윤리 문제들. 사회 문제는 뭐다? 개인의 문제다? 개인의 어떤 양심이나 아니면 개인적인 어떤 주관이나 개인적인 동기에 호소해서 해결할 수 있다? 안 된다. 사회 제도를 바꿔야 된다, 이거. 사회 제도. 법 이런 걸로. 자, 그러니까 집단의 도덕성은 개인의 도덕성보다 높다. 이게 왜 틀립니까? 개인이 아무리 도덕적이라도 집단은 도덕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예요, 반대. 자,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맞고요. 개인의 도덕성만으로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정만 답이에요. 정만. 이렇게 체크한 거. 사회의 윤리적 관점을 체크한 거니까 정이 지금 끝에 거 두 개다가 이렇게 체크했잖아요. 이거 혹시 문제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니부어가 말한 내용에 맞게 이렇게 체크한 거는 정밖에 없어요. 정. 그렇죠? 맨 위에 거에는 틀린 내용이니까 안 체크했잖아요. 이렇게 이해하시는 겁니다. 자, 사형 제도를 반대하는 주장에 놓은 거. 사형을 반대하는 겁니다. 지금 사형을 반대. 사형 찬성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형하지 말자 이거예요. 자, 사형은 범죄 효과가 매우 크다. 이거는 뭐예요? 이건 사형을 찬성하는 거고. 흉악범죄인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은 사회적 정의다. 이건 사형 찬성하는 거죠. 사형은 근본적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거다. 이게 사형 반대죠. 그렇죠? 생명은 함부로 앗아갈 수 없다. 그 다음에 오판. 자, 누명을 예를 들어 썼는데 사형을 당할 수도 있잖아요. 오판. 이런 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거죠. 인간 존엄성이 뭐 가장 큰 어떤 근거고. 자, 그리고 사형에 의한 인과응보적 처벌은 형벌의 목적에 부합한다. 사형 찬성. 자, 다음 내용을 주장한 사상가. 모든 사람은 동등한 기본적 자유를 최대한 누려야 한다. 딱 보면 누굽니까? 바로 롤스의 정의론이죠. 롤스의 정의론. 특히 롤스의 정의론은요. 무슨 정의? 절차적 정의죠. 절차를 중시합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 나온 게 지금 나온 내용이 1원칙이죠. 롤스 정의론의 1원칙. 무슨 원칙? 평등한 자유의 원칙. 자, 그 다음에 2원칙 나온 거죠. 무슨 원칙? 자,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은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이익이 되도록 조정되어야 된다. 자, 이거는 바로 차등의 원칙입니다. 됐죠? 됐어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19번으로. 자, 이제 또 저쪽 지우고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저쪽 끝으로 갈게요. 자, 보시면요. 예술에 대한 기억의 특징. 예술이 덕성 함양에 기여해야 한다. 미적 가치보다 도덕적 가치를 강조한다. 지금 답이 나왔잖아요. 예술을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 도덕주의가 있고 신미주의가 있죠.
자, 도덕주의는 예술도 도덕의 영역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렇죠? 도덕적으로 옳고 그른 것만이 예술이다라고 하는 거고, 신미주의는 뭐예요? 아름다움, 미적 가치를 추구하는 거기 때문에 도덕의 잣대를 들이대지 말아라. 예술은 예술일 뿐이다. 이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미적 가치보다는 도덕적 가치를 강조한다 그랬으니까 도덕주의죠. 도덕주의. 자, 그래서 신미주의는 나중에 외설 뭐 이런 걸로 우리가 이제 변질될 수 있죠. 약간 좀 이렇게 선정성 있고 이런 걸로. 자, 오륜의 덕목 중 친구 간의 믿음을 강조한 건 뭐예요? 자, 붕우유신이죠. 붕우유신. 부자유치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고, 군신유의는 임금과 신하 간의 관계고, 장유유서는 이제 어른과 이제 아이의 관계죠. 그렇죠? 그래서 찬물도 이제 위아래가 있다 그러잖아요. 하나 빠진 건 뭡니까? 부부유별 있죠. 부부 간의 관계. 자, 그렇게 보시고, 양성평등. 양성평등 제가 매우 강조했었죠. 자,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잘못된 성차별 문화를 개선해야겠죠. 그래서 뭐 이거는 여성은 하면 안 돼. 아니면 뭐 돈은 꼭 남성이 벌어와야 돼. 뭐 이런 거. 학교에서 양성평등 교육을 강화하고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문화를 계승하면 양성평등에 어긋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여성차별이 생기게 되죠. 여성차별. 성차별 극복을 위한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성에 대한 어떤 의무 할당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특정 직업에서 여성을 의무적으로 얼마 고용해야 되고 뭐 이런 거. 자, 다음에서 설명하는 인권의 특성. 자, 인권의 특성을 물어봤습니다. 인권은 인종,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과 관계없이 모든 인간이 누려야 된다. 모든 인간이라고 했으니까 보편성. 모든 인간.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자, 천부성 있죠. 천부성.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 인간으로 태어나기만 하면 이런 인권이 부여된다. 그래서 천부성. 그 다음에 항구성이 있죠. 항구성. 자, 항구성이란 게 뭐예요? 일시적으로 없어지는 게 아니라 되게 오래 지속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함부로 침해할 수 없죠. 불가침성. 자, 인권의 특성입니다. 됐죠? 바람직한 통일을 위한 노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주변 국가에 긴밀하게 협력을 하고요. 남북 간의 화해와 평화 정책에 힘쓰고 무력에 의한 급진적인 방법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평화롭게, 그죠? 점진적인 평화 통일을 추구해야겠죠. 자, 국민의 이해와 합의 과정을 이끌어낸다. 어려운 거 없습니다. 자, 판서 내용의 기억부터 리을 중 옳은 것을 고르래요. 이웃 간의 바람직한 갈등 해결. 배려와 양보 실천. 맞죠? 자, 기억은 맞습니다. 바람직합니다. 이웃에 대한 무관심? 바람직하지 않죠. 그렇죠? 대화 타협 좋습니다. 그럼 층간소음 이런 거 얼마나 요즘 많아요. 말이. 그렇죠? 그러니까 보니까 뭐 이제 뭐 복수하는 그런 여러 가지 물건들이 팔아요. 그래서 스피커를 뭐 천장에 대갖고 이제 울리게 한다든가 그런 거 하면 안 되겠죠. 근데 층간소음 저도 경험해 보니까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대화 타협의 노력. 항상 우리는 도덕적으로 사고해야 돼요. 자기 가족의 이익만을 추구하면 안 됩니다. 이기주의로 변질될 수 있죠. 그렇죠? 자, 이제 윤리적 소비가 나오고 있습니다. 윤리적 소비. 자, 윤리적 소비가 뭐예요? 아무 생각 없이 소비를 하는 게 아니라 혹은 이제 충동 구매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윤리적 가치 판단에 따라 소비를 하는 거예요. 윤리적 가치 판단. 자, 내가 소비를 하는 게 이게 과연 환경에 무해한지 유해한지 이런 거 고려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정의관념에 부합한지. 자, 이런 걸 따져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이 혹시 인권 문제는 없는 건지 이런 걸 따져보는 겁니다. 윤리적 소비. 구매 계획 없는 충동적 소비는 윤리적 소비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경제적 효율성만을 중시하는 것도 윤리적 소비 아니에요. 타인에게 부를 과시하는 거예요. 베블렌 효과라고 그랬죠. 제가 이제 이론 강의하면서 베블렌 효과, 과시소비죠. 과시소비. 그래서 뭔가 이런 사치품이라든가 고가품 있잖아요. 명품 뭐 이런 데서 이제 주로 나타나죠. 과시소비.
자, 환경적으로 건전한 지속 가능한 소비. 그렇죠. 환경 훼손하지 않는 거죠. 뭐 친환경 제품 뭐 이런 거. 무공해 뭐 인증 상품 뭐 이런 거 대표적으로. 자, 해서 제가 이제 뭐 어렵다고 했는데 한 두 문제 정도가 이제 조금 어려운 거지. 딱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막 이렇게 못 풀 문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약간 조금 어려운 문제는 한 두 문제 정도 외에는 다 득점 가능했다라는 거를 이제 결론으로 내리고요. 오늘 해설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어요.